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빚어진 비속어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스 한 대를 타고 MBC를 직접 항의 방문했는데요. 왜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했느냐, 이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MBC 편파 조작방송 진상규명 TF인데요. 언론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조작 왜곡 방송을 얘기하는 거다. 국익을 해친 MBC. 이제 민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목할 게 두 개인데요. 일단 언론 전체를 향한 전면전이 아니다. 확전을 좀 방지하는 그런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MBC 민영화 논의가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순방은 영국을 거쳐서 미국, 캐나다를 거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예. 와중에 이제 불거진 논란 중에 하나가 비속어 논란이고, 여기서 이제 보면 비속어를 쓴 거는 뭐 이땡땡 뭐 해서 쓴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언급한 부분은 부정확하거나 알기 어려운 그런 음성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은 순리대로 풀자면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유감 표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MBC는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그런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그게 순리겠죠.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은 MBC를 찾아갔단 말이죠. 찾아가서 사실 불필요해 보이는 과도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항의가 갖는 결과 혹은 득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예. 저는 MBC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막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억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언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네.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 편집을 해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 또한 MBC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조작까지는 아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막 조작과 관련돼서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MBC의 조작까지는 아니고 MBC가 보는 뭐 해석 시각이었겠죠, 그죠? 그렇죠. MBC의 예.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 정도는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민영화를 언급했는데, 이를테면 민영화라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가 도출됐을 때 이야기되고 회자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보도상의 문제인데, 보도상의 문제를 이를테면 보도 준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경영상의 문제인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거니까 이건 사실은 뜬금없는 느낌이 있어요. 뜬금없는 느낌이 있죠. 자,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MBC 측이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는 저 난리를 치게 되고 그 당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MBC 스스로가 한번 묻고 답하는 그런 성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그동안 쌓여왔던 게 있기 때문에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MBC 측에서 지금의 현재 집권 여당에 상대적으로 좀 비우호적인 보도를 해왔다. 예. 그리고 또 MBC의 현재 보도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 주체가 노조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비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립하는 쌍방이 모두가 다 기분이 안 좋고 상대에 대해서는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그러면 그걸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혹은 전 정권이나 그 전 정권처럼 보도나 경영진 라인을 확 교체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과연 네. 능사인가?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매번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가 저렇게 일종의 참사를 겪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 사실 그것도 능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또 강대강으로 대처하면 MBC는 또 그에 상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죠. 네, MBC는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와서 따져라 완강하게 맞섰고, 또 박성재 사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방송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거론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고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도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MBC 민영화 사실 아직까지는 권성동 의원 개인의 생각이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입장식 때 부적절하게 국가들을 소개했고 당시에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결국 사과까지 했었죠. 또 중립적이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 꾸준히 민영화 얘기가 나왔고 제기돼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민영화 얘기는 좀 다른 문제인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당 내에서도 좀 아차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또 역풍 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확실치 않은 단어를 네. 마치 이제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자막을 내보낸 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MBC를 항의 방문하고 민영화해야 되느냐라고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의견이 굉장히 이제 갈리는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조작이다 그러면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없는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짜집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면 또 저렇게 들리는 문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논방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민영화라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보도를 MBC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종편까지 다 똑같은 예.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다 자막에 바이든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해명이 늦었죠. 네. 오히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니까 뭐 발언은 아니더라도 최소 뭐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뒤에 앞에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바이든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안 했다. 예.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제 정정 보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시간 동안 해명을 하지 않다가 뭐 그거는 야당을 향한 발언이었다. 미국 의회를 바란 발언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 해명을 하니까 오히려 일이 커진 거예요. 오히려 더 해외도 다 커진 쓰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민영화랑 무슨 상관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보도를 했던 다른 방송들도 우리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한 결과 바이든으로 들렸기 때문에 했다라고 예. 하는 게 SBS나 다른 모든 방송들의 목소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른 방송국은 다 안 보고 눈을 감아버리고 MBC만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 뭔가 이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제 강경하게 사실 처음에 국민의힘의 반응은 좀 당혹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대통령의 반응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 캐나다 방문 이후거든요. 네. 강경 대응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 심기 경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MBC에 대한 공격인데 MBC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트라우마가 있긴 하죠. 네. 지금 광우병 사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사실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여기서 밀리게 되면 20%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강경 대응. 그래서 야당과 MBC가 손을 잡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반전을 노린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귀국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나온 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 말 이후로 전세가 좀 확전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영화, 거론에 불과했지만 법적 대응은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MBC의 박성재 사장 그리고 보도국장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고발할 사안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글쎄요. 지금 박찬원 교수님 광우병 사태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이 관련된 트라우마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여당이 이게 이렇게까지 고발까지 하고 강하게 나갈 일이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당혹스럽죠. 아니 사과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발언에 이제 조심하지 못했다 이 정도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번
그 순방 외교의 성과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대치에 충족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그런데 오히려 와가지고 국가적인 망신을 시켰느니 일부러 짜고 그랬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자칫하다가는 이런 강경 대응이 중도층의 어떤 그 이반 또는 역풍으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냐 이런 예.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고발이 정말 절실했느냐, 어떤 뭐 이것이 주는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것 정말 이게 조작이고 짜깁기가 아니라면 그냥 그 방송사의 언론사의 판단대로 보도한 것이 과연 형법상 명예훼손죄까지 될 수 있느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대통령은 언론, 특히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무한 비판을 받을 그런 공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관행상으로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로도 볼 때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네네. 같습니다.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이 이 와치독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 그것도 책무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땡땡이라고 하는 이런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그건 또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썼는지. 약간 좀 뭐 유보적이죠.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고발을 하는데 근데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비속어의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의회라면 미국 의회가 명예훼손이 된 것이고 아니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대상으로 한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사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집권 여당이 명예훼손 고발을 한다? 그 참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MBC가 뭐 무리한 보도라든가 편파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 명예훼손을 해서 결국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건 성립이 좀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저런 법적인 부분을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만 있으면 법원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검찰청 달려가서 고소고발하는 이런 부분들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제책들이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언론 중재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론으로 보면 언론중재위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재, 제재 혹은 정정, 사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당사자이고 당사자가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네. 당사자가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참모진들의 문제 정도인데 사실 야당이 너무 좀 멀리 나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국회가 좀 제발 좀 일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네. MBC 측 앞에서 시위를 했던 분들의 그 피켓을 좀 한번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확전을 하는 것,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사과하면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또 대통령실 입장,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냥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확전을 하느냐 이런 예. 부분에 대한 답답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 대통령에게 이건 유감 표명하시죠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들린 이야기로는. 아니 저는 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 주장을 하는 참모진도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참모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참모진들의 의견을 결국 선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없다 혹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참모들의 진언에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박진 외교장관을 겨누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담판에 들어갔는데 지난 27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니까 내일 오후 2시까지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거죠.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 단독 처리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경질돼야 된다, 해임돼야 된다 할 정도의 실책, 실수 뭐가 있었는지 민주당이 뾰족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예.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번 외교 순방, 대통령의 외교 순방은 참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참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박진이어야 하는데 박진 장관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비속어 논란도 마찬가지죠. 비속어를 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것이지 박진 장관은 그걸 듣고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경질은 과도하게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당 내부에서는 단독 처리 강행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을 등에 업어야지 결국은 국회가 그 어떤 법안을 처리하든 대정부 예. 투쟁을 하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명분도 부족한데 이걸 강행해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은 의회 독재식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강행 처리가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강행 처리가 된다 한들 이거는 의회의 결정에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다 우세한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 처리를 했을 때는 대통령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싸우다가 민주당 단독으로 이걸 처리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받지 않을 명분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장관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올라간 적이 있고 뭐 대통령이 수용한 적도 있고 또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박진 장관 해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동의를 못한다, 대통령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야 관계가 더 경색될 것도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참사냐 아니냐는 단어 유희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순방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네. 외교를 펼쳤을 때 이렇게 빈손으로 온 적도 없고 이렇게 좀 황당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조문 외교라고 갔는데 조문이 밀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 구걸하듯이 우리 기자 한 명도 없는 데서, 그것도 근한 국기 하나 없는 데서 사진을 찍고,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48초 스치듯이 만났습니다. 자, 이것도 황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IRA라든지 또는 그것이 안 되면은 한미 통화 스와프라도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결국 비속어 논란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이 지금 그 책임을 사실상 그 실무진들, 이번 회담을 준비하고 조율했던 실무진들, 그래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태효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을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순방 외교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상징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한 건데, 해임 건의안이 뭐 맞냐 틀리냐, 국민들이 지금 뭐 이번 그 순방에 대한 그다음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해임 건의안이 결국 어떤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양날이 칼일 수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국민적인 논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때 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지. 네. 지금 정작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로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한다고 그랬을 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에 민주당이 조금 어떤 뭔가 좀 전략적인 그런 고민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본회의가 속개가 된다고 하죠. 여기서 과연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